여자를 꿈꾸는 사람들 트랜스젠더. 값비싼 성전환 수술비를 벌기 위해 그녀들이 거리로 나섰다. 차에서 5만 원이고 우리 집으로 가면 10만 원입니다. 밤거리를 헤매는 길거리 성매매부터 인터넷 채팅을 이용한 무작위 성매매까지. 트랜스젠더 성매매.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인가? 쉬운 돈벌이를 위한 방편인가? 제대로 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진짜 맞다 이럴 때가 오는 거지. 특정 헌터스에서 여자가 되기 위한 트랜스젠더들의 위험한 선택을 취재했습니다. 늦은 새벽, 서울 남산의 한 도로. 제작진은 이 도로에 밤마다 정체불명의 여성들이 나타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고 인적은 찾아볼 수 없는 새벽 1시의 남산 순환도로. 그런데 어둠 속에서 드문드문 서 있는 여성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녀들은 왜 이 한밤중에 거리를 배회하는 것일까? 도로가에 서 있는 여성들은 다름 아닌 성매매 여성들. 이들은 도로를 지나는 자동차의 남성들과 즉석에서 흥정을 한 뒤 성매매를 하는 이른바 길거리 성매매를 하고 있었는데, 외국 영화에서나 존재할 법한 스트리트 성매매가 우리나라에서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제작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이 여성이면서 또 여성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과거 몇몇 기사들을 통해 밝혀진 대로 남산의 순환도로는 트랜스젠더들의 성매매 온상지로 잘 알려져 있는 곳. 하지만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길거리 성매매가 다시 성행하고 있었는데, 밤마다 트랜스젠더들의 사창가로 변신하는 이 도로의 실체를 경찰에서는 알고 있을까? 그런 거 있는 걸 알고 있죠. 저도 뭐 지구대나 이런 데 단속을 하고 있고 나가서 관리하고 있고요. 뭐 옛날부터 그 얘기는 다 있었잖아요. 이제 트랜스는 단속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트랜스젠더들의 길거리 성매매를 단속하고 있다는 경찰. 하지만 길거리 성매매의 특성상 철저한 단속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성매매라는 것은 그야말로 성을 사고 파는 것인데, 그 성이라는 것이 성교나 성교에 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그러니까 남성의 어떤 신체 분비물 그런 것이 확인이 되지 않는 이상 처벌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단속을 했다 하더라도 돈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 또는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뭐 빌려주거나 내 차비 정도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매매로서 인정이 되지를 않는 것이죠. 거리에서 1대1로 은밀하게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라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밀함 때문에 증거 입증이 어려워 단속하기 어렵다는 길거리 성매매. 실제 성매매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직접 취재에 나선 제작진. 도로에 차를 세운 지 불과 몇 초, 한 여성이 제작진의 차에 올라탔다. 차에서 아니면 집으로 온 거야? 차에서 5만 원이고 우리 집으로 가면 10만 원 온 거야. 어떡해. 차에 타자마자 익숙한 듯 흥정부터 하는 그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여기 처음이에요? 오빠가 원하는 대로 그걸 다 해주거든요. 여기 근데 많네요, 생각보다. 네, 많아요. 한 15개. 집이 어디? 여기요. 여기다 세우시면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15명 정도의 트랜스젠더가 남성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녀의 이야기. 길거리 성매매가 이루어진 도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불과 몇 분 전에 만난 낯선 제작진에게도 전혀 경계심을 느끼지 않는 듯한 그녀. 집에 들어서자마자 침대를 정리하며
본격적인 성매매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얘기가 좀 더 빨리 하고 가야지 오빠. 아 이거 저 안 해도 다음에 봐도 되니까요. 네. 연애 하고 가야지. 뭐 저기 아니에요 혹시? 네? 아니 뭐 얘기하는 것 같아서. 대화를 하자는 말에 제작진을 경계하는 그녀. 제작진의 카메라가 들어있는 가방을 반대로 돌려놓고 드디어 대화를 할 수 있었다. 85만 원이고 지금은 10만 원이고 그래서 오래 다니는 거죠. 지금은 기다리는 20분 와서 연애하는 그 기다리는 20분 끝나죠. 85분 끝나. 짧게는 5분에서 길게는 20분. 즉석 만남인 만큼 성매매에 걸리는 시간도 길지 않았는데 그녀는 트랜스젠더 클럽에서 성매매를 즐기는 것에 비해 길거리 성매매가 간편하고 저렴하다고 이야기했다. 얼마냐? 그럼 그런 데서 일하시는 건 훨씬 나은 거 아니야? 근데 거기는 하루에 하나로 끝나잖아요. 여기는 더 할 수 있으니까. 아 그래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남성을 상대하며 돈을 번다는 그녀의 충격적인 이야기. 왜 그녀들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성매매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일까? 좋아서 나는 아무도 없거든요. 일단 돈을 벌어서 일단 내 몸을 갖고 해야죠. 완전히. 한번 받아서 수술이 다 우리 수술을 하려고 나오는 거지. 하는 얘기 안 나오죠. 여자가 되기 위한 성전환 수술을 위해 돈을 모으고 있다는 그녀. 제작진은 몇 해 전 성전환 수술 후 여성의 삶을 살고 있는 한 트랜스젠더에게 속사정을 들어볼 수 있었다. 그 전에는 집 나와가지고 되게 저는 어렵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인정을 안 해주시니까 인정을 안 해주셔가지고 나와서 있다가 언니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언니가 이제 돈을 조금 해줬죠. 그 언니의 돈으로 수술을? 네, 언니 돈 한 2천만 원 정도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 이제 밑에 그 성기 수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성기 수술을 해도 이렇게 남자였던 흔적이 뭐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목젖이라든지 그러니까 가슴 성형 뭐 이렇게 그런 것들 다 합치면 진짜 돈이 너무 어마어마하죠. 여자가 되기 위한 비용이 비단 성전환 수술만은 아니라는 그녀의 이야기. 과연 트랜스젠더가 여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 것일까? 성전환 수술에 필요한 비용은 2천만 원. 이외에도 남성의 흔적을 없애기 위한 가슴 성형, 목젖 제거, 알통 제거, 제모 수술, 얼굴 윤곽 수술 등 성형을 위한 수술 비용까지 감안하면 수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한다. 대개는 이태원 등지의 트랜스젠더 클럽에서 공연을 하며 성전환 수술 비용을 마련하는 그녀들. 하지만 남산의 트랜스젠더들은 그마저도 쉽지 않은 속사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이렇게 어리고 이렇게 얼굴이 조금 예쁘면은 수술 전에도 뭐 클럽 같은 곳이나 그런 데서 이렇게 공연을 할 수가,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이 먹고 뭐 써주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제대로 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진짜 마땅히 일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갈 곳은 진짜 그런 곳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산이나 뭐 이런 데. 그러니까 남산에서 이렇게 길거리 헌팅하고 이런 언니들 보면 마음이 좀 짠하죠. 남성도 여성도 아닌 몸으로 마땅히 갈 곳이 없는 트랜스젠더들. 그녀들은 그렇게 거리로 내몰리고 있었다. 화장을 고치며 또 다른 남성과의 성매매를 준비하는 그녀. 화장 고치시기. 모르겠어야지. 네? 할 게 없는데. 혼자 맨날 이렇게 서 계시면 그것도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도 어떡해요. 여름은 괜찮은데 겨울에
처음 만났던 곳으로 향하기 위해 다시 남산 순환도로에 올랐다. 벌써 다 끝났잖아요. 운전 5시인데. 아까 올 때는 다 있었잖아요. 그녀의 말대로 30분 전까지만 해도 즐비했던 트랜스젠더들은 대부분 사라진 상태였는데 실제로 전문직 회사원 등 평범한 남성들이 트랜스젠더와의 성관계를 위해 남산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어떤 이유로 남성의 흔적이 남아있는 트랜스젠더와의 성관계를 원하는 것일까? 아마 성매매하는 남성들은 새로운 성행위, 새로운 성대상에 대한 아주 호기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일부는 아마 그 억압돼 있는 그 동성애적 욕구를 그런 식으로 좀 표현하지 않을까, 그런 추측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작진은 한때 트랜스젠더와의 성관계에 빠진 적이 있다는 한 남성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호기심이 성적인 판타지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했다. 트랜스젠더하고는 어차피 에너섹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성기가 달려있긴 하지만 에너섹스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저한테는 많이 행운이 됐었던 거고, 또 다른 면에서 볼 때는 되게 여성스럽고 일반 여자보다는 그런 성관계 면에서는 더 적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트랜스젠더라는 세계가 되게 저한테는 되게 좀 새로운 세계를 만났다고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아직 수술을 하지 않아 호적상 분명히 남자인 트랜스젠더. 남성과 남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매매이기 때문에 트랜스젠더와의 성매매가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 그 성매매 그 처벌법에 의하면은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상대방을 모두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여자 또는 트랜스젠더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처벌이 되는 것이죠. 현행법상 분명히 불법으로 규정된 트랜스젠더 성매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무분별한 성관계 때문에 성병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것이었다. 젠더 애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성병 예방 차원에서 항상 콘돔을 착용을 하고 성관계를 맺었었어요. 이제 좀 다른 트랜스젠더를 만났는데 그 트랜스젠더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콘돔을 안 써도 상관이 없다고 자기는. 그러니까 너무 좀 좋다는 생각에 그날은 제가 콘돔을 안 썼었거든요. 심한 건 아니고 그냥 좀 성병에 걸렸었는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트랜스젠더들이 하룻밤에 막 몇 명의 남자들을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다가는 더 큰 성병에 걸리겠다. 나중에는 제 에이즈까지도 걸려서 불치병 걸려서 치료도 못할 상황까지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HIV 감염자라고 해서 일반인하고 뭐 얘기하거나 뭐 이렇게 그 침으로 감염되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예를 들어 항문으로 삽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상처가 납니다. 남자 그 성기에도 상처가 날 경우에 감염될 확률이 상당히 높죠. 성을 파는 트랜스젠더나 성을 사는 남성 모두 이렇다 할 안전장치가 없는 길거리 성매매. 항상 여기 계신 거예요? 매일 밤 대기 중이라며 또다시 길가에 자리를 잡은 트랜스젠더와 이곳을 찾는 성매수 남성들의 신변이 걱정되는 순간이었다. 인터넷으로 확산된 트랜스젠더들의 성매매. 어린 트랜스젠더들의 충격적인 조건 만남 현장. 잠시 후 2부에서 계속됩니다. 수많은 회원이 이용하는 한 채팅 사이트. 이곳에서도 트랜스젠더들의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되게 담산에 있는 트랜스젠더들은 되게 나이도 좀 많고 외모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하면은 나이도 어리고 얼굴도 반반하고 몸매도 이쁘고 그런 애들이 많이 있거든요.
채팅방 하면은 실제로 채팅방에는 남자를 기다리고 있는 트랜스젠더들이 많았는데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려 적극적으로 자신을 홍보하는 그녀들. 일반 여성들보다 더 아름다운 미모와 몸매를 자랑하며 남성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인사를 건네자 곧바로 성매매 조건들을 노골적으로 제안하는 트랜스젠더들. 제작진은 그중 한 트랜스젠더와 전화통화를 시도해보았다. 이제 갓 20살이 됐다는 앳된 목소리의 그녀. 그녀와 약속한 장소로 이동해 다시 전화통화를 시도해봤다. 멀지 않은 곳에서 그녀가 말한 모텔을 발견한 제작진. 방을 잡고 기다린 지 5분. 약속대로 그녀가 나타났다. 큰 키에 모델 같은 늘씬한 몸매. 하지만 아직 젖살도 가시지 않은 앳된 얼굴이었는데 낯선 남자와 밀폐된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전혀 경계를 하지 않는 그녀. 올해 고등학교 졸업한 거예요? 네. 근데 남자는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좀 나이 많은 다행입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런데 나는 다 얘가 많은 게 졸고 들어가서 남자도 할 거예요. 보통 와서 뭘 원해요? 사람들이? 사기를 원하죠. 사업사에서 원하던데. 뭐예요? 그 사람이 30만 원을 주겠대요. 네. 원했다고 주시라고 하는데 근데 30만 원을 주더니 뭐 내가 이 정도 줬으니까 뭐 더 해봐라. 뭐 10m 달라고 때려달라고. 채팅을 통해 낯선 남성과 만나는 어린 트랜스젠더. 추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 또한 높아 보였다. 성매매 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매수한 자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 성을 판 자도 당사자도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 성을 판 트랜스젠더도 처벌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장기적으로 만나주지 않으면은 이거를 폭로하겠다라고 협박을 해서 뭐 오히려 돈을 뜯거나 뭐 장기간에 걸쳐서 성을 갈취하는 어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언제 벌어질지 모를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을 파는 트랜스젠더.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성을 매수하는 남성들의 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들이 많이 와요. 다이도 아니고 그냥 여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대원 몇십 개 왔었어요. 아까는 뭐 어떤 군이 와가지고 사기집에서 같이 살지요. 싫다고 싫어요. 많이 오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 고등학생들, 저 동갑도 많고 저보다 어린 사람도 있고. 미성년자인 남성들까지도 트랜스젠더에 대해 성적인 호기심을 갖는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전문가들은 트랜스젠더 관련 음란물이 이런 현상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말했는데 음란물이 약간 과장돼 있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걸 이제 실제처럼 계속 반복해서 보다 보면 실제처럼 착각이 되고 남성들이 아주 시각적 자극에 성적 시각적 자극에 취약해요. 그런 이제 음란물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래서 성적 흥분이 되고 그런 행위를 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작진이 만난 어린 트랜스젠더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 듯 했는데 하려는 많죠. 일하려고 붙어주고 있어요. 수술은 어떻게 하는데요? 저요? 이번 해 안에 그럼 이제 수술하면 이렇게 만나는 걸 안 하겠네요? 할 건데요. 왜요? 저도 뭐라고 설명 못해요. 병이나 이런 거 막 좀 걸릴 수도 있으니까. 안 걸려서. 어떻게 콘돔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또 콘돔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전 오빠는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상황한 사람들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위험한 방법으로 남성에게 성을 팔고 있는 20살의 트랜스젠더. 어린 나이의 트랜스젠더일수록 성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여성성을 인정받으려 하는 심리가 강하다고 한다. 그렇게라도 남자를 만나서 이제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은, 그냥 20살, 21살 여자애들, 그런 애들이 이성에 대한, 남자에 대한 뭔가 환타지라든지 연애에 대한 환타지 이런 게 있잖아요. 저희도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고, 저희도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욕정이나 이런 거에 이끌려서 그 관계를 한다고 해도 제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잠자리를 할 때만큼은 이제 여자로서 인정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 드니까 아마도 그런 부분 때문에. 근데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거 힘들지 않아? 제가 선택한 거니까 후회하지는 않는 거지. 난 이거 좋아하는 거지, 진짜. 가족들하고는 살기 불편해서 안 살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어린 나이에 자신의 성 정체성을 자각한다는 트랜스젠더들.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한다. 병원에 찾아오거나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게 되는 건 초등학교 저학년 때 되게 오게 되고요. 부모의 이야기하면 3세 이전부터 벌써 얘는 남자인데 여자같이 행동하고 옷도 자꾸 여자처럼 입으려고 하고, 사실은 그런 분들도 이제 그분들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미 3세 이전부터 이런 그 경향을 보인 거 봐서는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니까 그걸 이해해주고 하나의 그냥 좀 독특한 그런 형태의 그런 성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트랜스젠더를 바라보는 시선이 관대한 태국의 경우 일반 사무직, 스튜어디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펼치고 있는 트랜스젠더들의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발이 몇인데? 진짜 커요? 사실은 내 집은 55 없었지 않는데. 지금 키 진짜 크죠?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고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위해 성매매를 하는 20살의 트랜스젠더. 저 자신부터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이 직업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게 조금 힘드니까. 그래서 이 트랜스젠더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녀들이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부터 편견 없는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은 아닐까. 특종 헌터스에서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미스터리하거나 충격적인 사건, 감동스러운 사연을 와이스타 홈페이지 또는 특종 헌터스 카페를 통해 제보해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